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통주식 채널입니다. 2022년도 1월 3일, 1월 첫째 그 주식시장이 오늘 2022년도에 첫 주식시장이 개장된 그런 상황이었죠. 뭐 첫날 개장 그 상황에서 비교적 11포인트의 안정적인 상승 흐름을 보여줬고요. 코스닥도 그 3포인트 상승이지만 비율로 보면 0.37% 거래소와 코스닥 나란히 상승으로 전환된 그런 모습들이었죠. 오늘 특히 개인들이 지난 그 연말에 큰 폭으로 매도했던 것을 오늘 매수로 전환을 했고, 아무래도 이제 2022년에 첫 증권 시장을 여는 그런 기대감들이 많이 작용한 모습들이었죠. 제가 연말에 그리고 그 연초 시황을 할 때 시황의 주제를 그 자율주행차, 로봇, 또 코로나 백신, 메타버스, NFT, 그리고 이제 어제 이집트의 원전 수주하고 관련해서 원전주에 대한 그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오늘 그 원전주는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어제 제가 일부 말씀드렸던 것, 이집트의 엘다바 원전, 우리가 주로 주력으로 참여를 하는 것이 아니라 2차 사업 전체 규모에서 5%에서 10% 정도 범위를 차지하는 이제 러시아가 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에 따라서 약간 그 가치가 조금 희석됐다고 할까요? 그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1월 5일부터 1월 8일까지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CES 전자가전 행사 박람회, 이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로봇 관련주들의 약진이 오늘 두드러진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어제 제가 시황에서 말씀드렸던 전반적인 종목들, 오늘 그 로봇 관련주들이 특히 장을 주도한 이런 모습이었는데요. 로봇 관련주들하고 그다음에 원전주는 비록 고점에서는 많이 하락을 했지만 그래도 예전 같지 않게 큰 폭으로 밀리면서 끝났다든가 이런 모습들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기대감은 살아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두산중공업이라든가 여타 그 어제 말씀을 드렸던 일진파워, 그다음에 보성파워텍, 또 이제 원전 관련주들인데요. 전반적으로 오늘 이제 두산중공업이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가 4% 출발을 했는데 예년 같으면 이렇게 원전 관련주들이 그 메인 토픽 뉴스로 차지를 하게 되면 이 장대 양봉에서 윗꼬리가 길게 남기는 이런 모습들을 예견을 많이 했거든요, 제가. 그래서 어제도 비록 시초가의 22,000원 정도 출발을 해도 23,000원 여기까지 도전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까 이런 생각인데, 아무래도 이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번에도 또 큰 폭의 유상증자 이런 것들이 또 예정이 돼 있고요. 약 8천만 주가 추가로 늘어나게 되면 주식 수가 6억 주가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이집트 원전도 주력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의 그 제2 사업 부분을 참여한다고 하는 것이 약간 가치 측면에서 저평 좀 약하게 평가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원전 관련주들이 강세로 마감이 됐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앞으로 대선과 관련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면서 약할 때마다 매집해서 중기 투자로 하시는 것도 정확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로봇 관련주 중에서 이제 인공지능과 관련한 셀버스 AI 같은 종목들 오늘 주가 또 강하게 전환이 됐죠.
셀바스 AI 같은 경우도 오늘 약하게 출발을 했다가 오히려 그동안 그 밀집 그 12,000원 근방에 다소 신고가 부근이어 가지고 여기에 신중을 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 국면을 로봇 관련주들이 동반해서 강하게 올라오니까 이 신고가 부분을 강한 양봉으로 오늘 마감이 됐다고 하는 측면에서 좀 기대감을 갖게 하는 그런 측면들이 크다고 보여지고요. 오늘 대개 이런 종목들 특징이 신고가 부근에서 개인들이 가격에 대한 부담으로 매도에 치중을 할 때 다시 외국인과 기관이 다시 순매수로 전환을 하면서 주가를 또 추가로 끌고 가고 있다고 하는 점. 그렇게 해서 내일도 만약에 이 시세에서 추가 상승이 나오게 되면 역시 또 손바꿈 현상이 일어나겠죠. 기존에는 12,000원을 돌파할 때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수했던 그 물량들을 12,500원 요 선에서 매도에 치중을 했었는데요. 오늘 다시 외국인과 기관이 더 순매수로 전환하면서 주가를 강하게 신고가 부근을 끌어올렸다고 하는 측면에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또 대형주 중에서 LG 이노텍에 대한 설명도 시황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죠. 제가 삼성전자보다는 LG 이노텍이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다 하는 측면에서 LG 이노텍을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이게 LG 이노텍 같은 경우 주가가 바닥권 17만 원에서 지금 2배도 넘는 큰 폭의 상승을 보였지만,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급등에 대한 그 부담이 별로 없이 장중 조정으로 마치고 지속적으로 그 추세가 연장이 되고 있다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오히려 그 삼성전자라든가 이렇게 대규모 물량이 포진되어 있는 이런 종목을 매매하는 것보다도 중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LG 이노텍 같은 종목에 관심을 갖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지금 시장의 주제가 금년도는 아무래도 자율주행차에 대한 관심으로 많이 쏠려지고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카메라 렌즈 부분이라든가, 또는 LG그룹이 적극적으로 애플카 이런 그 자율주행차의 전장 사업에 참여라는 그 대부분의 그 비중이 LG 이노텍으로 쏠려 있기 때문에, 비록 17만 원대에서 현재 수준 2배 이상의 주가 상승폭을 보여주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시가총액이 아직도 8조 원대 머무르고 있다. 그리고 2021년도만 해도 연간으로 볼 때 엄청난 하반기에 그 영업이익이 대폭적으로 신장된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2021년도 전반적으로 1조 5천억에 이르는 영업이익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가총액 면으로 볼 때 퍼는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다. 그리고 지금 주가가 올랐다고는 하지만 시가총액이 10조 원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이고, 삼성전자 이런 것 우리가 얼핏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때 8만 전자에서 10만 전자 이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는 하기는 쉽지만은, 실질적으로 증권 시장에 삼성전자가 8만 원에서 8만 전자에서 10만 전자로 가는 것은 말은 쉽지만 실질적으로 어떠한 그 현재 대규모의 영업이익이 지금 현재 수준에서 50% 이상 또 증가한다든가 이런 획기적인 모멘텀이 나오지 않아 가지고는 이 500조가 넘는 삼성전자를 25%, 50% 이렇게까지 끌어올리기는 쉽지 않다는 측면에서 다소 제가 LG 이노텍에 대한 설명을 강조를 해드렸었죠. 그리고 인포뱅크라든가 이런 것도 자율주행차의 대표 핵심주. 조정할 때마다 매수를 하면 당일로도 큰 폭으로 수익을 주고, 그리고 차트 상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볼 때 고점 부분에 큰 폭의 장대 음봉이라든가 이런 조정이 아니고 장중 조정으로 마무리되면서 주가가 상승을 모색하고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강조를 드렸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국내에 다양한 그 반도체의
그 팹리스 부분, 반도체 반도체 설계를 많이 담당을 하고 있고, 기술력에 있어서 지금 현재 NXP라든가 삼성전자가 NXP를 M&A 한다는 그런 가능성, 또 이 칩센 미디어에 대해서도 제가 시황에서 설명을 드렸듯이요. 시스템 반도체 설계 자산을 주로 담당을 하고 있으면서 비디오, IP를 포함한 로열티, 그다음에 라이선스 수입, 국내 대표적인 반도체 팹리스 기반으로 기술력이 탄탄하다고 하는 점, 그리고 삼성전자의 NXP 그 인수 검토라든가 이런 재료로 작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 그 칩스앤 미디어가 NXP하고의 협력 업체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인텔이 자회사 모빌아이에 대한 그 2022년도 상장이 계획돼 있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팹리스 반도체 설계 분야의 핵심인 칩스앤 미디어가 모빌아이의 설계 자산을 공급하고 있다고 하는 측면, 이런 걸로 볼 때 지금 현재 고점 부근에서의 다소 부담스러운 그런 측면들은 있지만 조정이 장중 조정으로 거치고 곧바로 상승으로 전환을 하고 있다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앞으로 지금 연초에는 아무래도 오늘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지만요. 전체적으로 그 원전주 다소 좀 탄력은 떨어지는 것 같지만 원전주에 대한 매기도 살아있는 이런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로봇 관련주들, 또 로봇 관련주들이 올라가는 그 핵심 이유도 자율주행차의 부분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측면,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런 종목에 관심을 갖는 전략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리고 오늘 제가 2차전지 관련주 중에서 에코프로 BM 그동안 50만 원대에서 견조하게 상승을 모색을 하던 에코프로 BM이 다소 추세에서 이탈하는 이런 상황들이 보여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에코프로 BM은 여러 면에서 지금까지 그 상승 추세를 이탈하면서 장대의 음봉을 간간히 보여주고 이런 모습들이어서 에코프로 BM에 대해서는 다소 신중하게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주가가 그 장기 횡보 과정을 거치면서 추세가 꺾이는 이런 종목들을 조심을 해야 되는데요. 이건 왜 그러냐면은 아무래도 에코프로비엠 우리가 2차전지 양극재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것들을 너무 크게 무리하게 갖고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에코프로비엠이 시장에서 주가가 이렇게 시가총액 10조 원이 넘는 이런 상황에서도 퍼가 200이 넘는 정도로 지금 그 에코프로비엠이 결정적으로 수익성 면에서 그렇게 신장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좀 분기 자료를 보시면은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텐데요. 이게 에코프로비엠의 2021년도 9월 3분기까지의 요약 재무 정보인데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보시면 자세히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지만은 제가 요거를 요약을 해놓은 메모한 내용을 한번 보고 설명을 드려보면요. 전체적으로 지금 에코프로비엠이 시가총액이 10조 5천억이 넘지 않습니까? 10조 5천억이면 이 시장에서 우리가 적어도 1조 원은 아니래도 영업이익이 한 2, 3천억 정도는 나와줘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뭐 5천억 정도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래야 퍼가 50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2차전지 쪽에서는 퍼 50 정도도 물론 그렇게 높은 퍼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시총이 10조 원 정도 될 정도면은 영업이익이 적어도 2, 3천억 정도는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에코프로비엠의 주가 움직임으로 우리가 볼 때 이게 이제 에코프로비엠의 주봉으로 나타낸 주가의 변동인데요. 이게 2020년도만 해도 주가가 5만 원대에 머물러 있던 주가가 20만 원 정도를 거쳐가지고 작년에 이렇게 이제 급격하게 57만 원까지 상승을 한 다음에 지금 장기 횡보 국면으로 들어갔었죠. 그러면은 제가 시간 관계상 짧게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게 5만 원짜리가 이렇게 10배 이상 올라갈 정도면 이 매출액이라든가 영업이익의 이 변화에 있어서 아주 급격히 좋아지는 그 흐름을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면은 지금 2차 전지에 우리 국내 배터리를 제공하는 그 세계 메이저 전기차 업체에다 제공을 하고 있는 우리 배터리 3사들이 완전히 지금 시설을 풀가동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매출액의 변화를 보면 2019년도에 에코프로비엠이 약 6천억 정도의 매출을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2020년도에 8,500억 정도 나왔거든요. 그리고 2021년 9월 달에 보면 현재까지 9,800억이에요. 그러면 하반기 3천억 정도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약 1조 2천억 정도의 매출인데 이 증가세가 이 주가가 상승하는 거에 비해서 그렇게 눈에 띄게 두드러진 변화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다소 지금 에코프로비엠의 퍼가 보면 무려 212예요. 그만큼 지금 그 위상에 걸맞지 않게 매출액이라든가 수익에서 지금 그 뭔가를 보여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면서 반대로 지금 2차 전지 그 부분에서 갈수록 그 에코프로비엠이라든가 또 LNF도 마찬가지죠. 지금 좀 시장에서 그 전 세계적인 배터리 업체들이 내재화를 것, 이제 각자 자기가 자체 생산을 하는 그런 상황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대차만 해도 배터리를 직접 생산하려고 하는 상황이고, 폭스바겐도 마찬가지고요, 포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추세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배터리에 들어가는 그 희귀금속들, 니켈이라든가 망간, 코발트 이런 그 원재료 값은 지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갈수록 수지를 맞추기는 조금 어려워지는 국면이 아닌가. 그래서 최근에 이런 그 상승 흐름에서 일부 추세가 이탈하는 조짐이 다소 급격하게 너무 펄을 200 정도나 주고 고평가된 상황들이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고가주 쪽을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은요. 조금 보수적으로 임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2차 전지의 핵심주였던 에코프로비엠의 추세의 이탈이 심상치 않게 받아들여진다는 이런 측면에서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1월 첫날 시황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여러분들 투자 잘 하셔서 좋은 수익 올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